닥터앤서라는 사업인데요. 닥터앤서는 대형 병원이 한 30개 그리고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한 20군데 참여한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1.0과 2.0으로 나눠져 있는데 1.0은 아산병원의 김종재 연구원장님께서 주도하셔서 했고요.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것들 잘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았고 이 기업이 T3Q라는 걸 해서 저희한테 제안이 있으셔서 저희가 우리 아산병원에서 만든 LAIF라는 회사를 주식 스와핑 방법으로 인수합병해서 저희가 참여하게 됐고요. 그리고 2.0에 이제 저희가 단독 플랫폼 사업자로서 하고 있고 병원은 뭘 하는 거냐면 데이터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들은 뭘 만들겠어요? AI 소프트웨어를 만들죠. 그런데 이때 그 데이터가 우리 IRB도 통과해야 되고 뭐 데이터 검증위원회도 통과해야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가 어디로 왔을 때 굉장히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되는 그런 데이터 보관소의 역할, 그리고 또 그 데이터를 기업들이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업만 그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하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보안이 요구되는 이런 개발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런 개발 환경의 구축, 그리고 거기에서 개발되면 데이터는 결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고요. 이 개발된 모델만 밖으로 나가는데 이 모델을 다시 마켓플레이스에 넣는다거나 혹은 서비스한다거나 이런 또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플레이스가 필요합니다. 바로 닥터앤서 2.0 공통 플랫폼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데이터에 대한 보관, 그리고 실제로 프라이빗한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프라이빗한 개발 환경 제공,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AI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하거나 마켓플레이스에서 넣어서 생태계를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고요. 아마 이게 과기정통부에서 1.0, 2.0 통틀어서 700억 이상 투자된 사업이고 핵심 사업으로 여기고 있어서 저희도 이것을 1차 병원까지, 3차 병원이 대형 병원이니까요. 3차 병원에서 검증하고 2차 병원, 1차 병원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기 위해서 CSAP 인증을 받았고 이 CSAP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공공 영역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뭐 동남아라든지 또 우리 중동이라든지 이렇게 수출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미래 산업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미래의 먹거리로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은 그 특정 병원에 연구용으로 저희 플랫폼을 제공하는 케이스도 나오고, 또 닥터앤서에서 개발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하더라도 저희 플랫폼에 태워서 서비스하는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100만 정도면 아주 소도시라고 합니다. 그런 도시에서 의료의 질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초진용을 대신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할 수 있는 이런 오퍼도 받고 있고요. 앞으로 이 시장은 잘 관리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이제 저는 100명 정도, 100명 내외의 그 직원을 데리고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은 이제 정부가 그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솔루션이 있다면 좀 과제나 이런 것보다는 사업으로 그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성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미 저희가 솔루션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과제로 뜬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T3Q는 자체 연구 개발을 해서 만든 사업인데 정부가 돈을 들여서 경쟁자를 양성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시장 혼란을 만드는 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부는 인프라나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 인프라나 환경 이런 측면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프라나 환경을 제공해줬으면 좋겠고요. 기업은 결국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데이터, 그리고 실제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고객,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객사들은 그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그런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기업들은 비즈니스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와 같은 기업들은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미들웨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기업은 데이터를 그 도메인 스페시픽한 데이터를 잘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시대에서는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협력해서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결국은 제 살 깎아먹기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좀 기업들이 경계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이 영역에 대해서 최대한 해서 이 빠른 트렌드. 과거에는 3년의 기술이 사이클을 한 바퀴 돌았다는 전 세계를 지금 뭐 한 1년 전만 해도 뭐 3개월, 2개월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2주면 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술이 빨리 돌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에 다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좀 이젠 버리고 기업들이 잘하는 걸 잘해서 협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개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AI를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 자체, 이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석학들이죠. 이런 분들은 하시던 일 잘하면 글로벌 인재로서 또 훌륭한 학자로서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AI 프로그램을 하는 인재, 이 인재는 저는 굉장히 많고 쉽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메인 전문성을 가진 AI 프로그래머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처럼 미들웨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여전히 프로그래밍 능력은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이제 사업을 꿈꾼다거나 이런 개인이라고 하면 서비스를 어떻게 발굴할 건가? 즉 AI라는 도구죠. 이 도구를 어느 분야에 어떤 목적으로 쓸 건가? 이런 서비스 발굴 능력이 매우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엔지니어라 이 법적인 문제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뭐 이제 이유에서 말하는 게 수용 불가한 수준, 뭐 고위험, 제한적이면 저위험 이런 건데 이제 분명히 따라가는 갈 것 같아요. 국내에도. 다만 저는 국내의 AI의 이런 어떤 AI 법 혹은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글로벌리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AI도 이제 무기화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핵 패러다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강대국들이 이미 AI도 무기화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도덕적인 이런 자를 이용해서 어떤 허들을 만들 것은 거의 분명하거든요. 제가 그들이라고 해도 그렇게 할 것이니까요. 그럼 바로 그런 허들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그 허들을 우리가 허들로 여기지 않을 수준의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또 법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해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실은 이제 AI가 인간을 뛰어넘는 수준의 AI다. 그러면 저는 그 전에 인간을 어떻게 정의할 건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봅니다. 예를 들면 인간을 초등생으로 정의할 거냐, 인간을 어떤 끝자락에 있는 최고의 전문가로 정의할 거냐, 혹은 어떤 전체 집단으로 정의할 거냐, 그러니까 인간 전체 집단으로 정의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도 이미 개별 인간의 수준은 전 넘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논리력, 이해력, 인과관계 파악 능력, 뭐 계획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결국 이런 것들을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이해하는 능력 이거는 기계가 더 잘하거든요. 사람은 그 저장의 한계가 있지만 기계는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훨씬 더 잘한다. 결국 지식 습득과 저장하는 능력은 이미 개별 인간은 초월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요. 창의력의 관점에서 봤을 땐 그럼 인간이 말하는 창의력이라는 게 정말 창의력인가? 저는 꼭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창의력이라는 것 자체도 기존의 지식 기반으로 나온 결과에 불과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 번뜩 끼는 아이디어가 그냥 아무 지식 기저 없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개인 수준의 인간 능력은 이미 저는 넘어서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우리가 AGI라고 말하는 이것은 뭐 3년, 4년 말하는데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을 할 때 어떤 전체 인간 집단 지성으로 할 건가?
아니면 개인으로 할 건가 이런 문제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AI를 도구로서 사용해야지 지배받는 대상 혹은 지배하는 대상으로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티스리는 10년 이상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즉 미들웨어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했던 회사입니다. 그때 처음에 AI 미들웨어를 말했을 때는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고 혹자들은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AI가 심지어 AGI를 말하는 이 시대, AI 보편화 시대의 미들웨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멀리 찾지 마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길게 하지 마시고 이미 준비된 티스루키와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협력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더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비즈니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미들웨어 세상을 여는 티스루키가 될 수 있도록 더 진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